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3부를 책임져줄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머리 하셨나 봐요. 네,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네, 머리를 하신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너무 단정하니 이쁘십니다. 네,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3부를 또 책임져 주시죠. 네, 오늘만 수요일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김태성 전문가님 기다리셨을 텐데 매주 화요일, 오늘만 수요일이라는 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8463번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종목 상담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10시까지 김태성 전문가님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은 분기 실적에 주목하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죠. 분기 실적, 네. 이제 실적에 또 주목을 하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매 분기, 다가오는 분기별로 이제 나오는 실적에 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는 거기에 이제 한 발짝 더 좀 디테일함을 좀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 당장 3분기 실적은 무조건 잘 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뛰어넘는 다음 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을 내는 본업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또 큰 차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다수의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본업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외형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산업인지 아니면 외형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른 산업인지 이것을 좀 투자자들이 곰곰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정말 신고가 영역 안 간 종목을 찾기가 더 쉬울 정도로 다수의 종목군들이 우선 역대 최고 가격, 그죠? 신고가라는 건 그 기업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가격 중에 가장 이제 높은 가격을 우리가 신고가라고 하는데 그 신고가를 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기록을 한 상태예요. 이번 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즈 같은 경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보면 다수 종목들이 최소 100%, 많게는 뭐 300%, 400%, 500% 이상 상승된 지금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앞으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주가에 걸맞는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금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것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 주가는 올라왔는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저의 이 개인적인 고민도 좀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개별 종목들. 수급도 물론 중요하죠. 좀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떤지, 2분기 대비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지금보다 더 실적이 늘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과 같이 엄청나게 풍부한 거래량을 가지고 다수의 종목이 동시에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부 몇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 그 움직이는 종목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이 특정 테마군에 쏠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네, 종목들이 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의 이 디테일한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8463을 꼭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 실적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좋다고만 가는 부분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워낙에 특정 섹터에 너무 몰려있는 부분이라 네. 수급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일단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이 변동성을 주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수급이 사실 이제 메이저 주체들이죠.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혹은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 메이저 주체들이 매수를 하게끔 만드는 이 뭔가의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않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게임주들이 한 번 더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훨씬 외형 성장이 이제 커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도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 섹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들도 지금 이 게임주들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실적을 뛰어넘는 이 NFT 혹은 메타버스 이러한 테마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다른 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본업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 본업을 가지고 벌은 돈을 가지고 추가적인 투자, 그죠? R&D 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술에 대한 개발 그러한 기업들의 이 매력도를 좀 느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예전처럼 하던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 지금의 발전, 지금의 성과가 좋지만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성장 모멘텀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각종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오늘장 한 줄 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 첫 번째 종목, 네, 시티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를 접목해서 이 PE2 게임 사업 출사표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티랩스 오늘 16% 상승을 한 가운데 855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 시티랩스 지금 중요한 최근에 흘러가는 테마 다 하고 있습니다. NFT와 게임까지 두 개 다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NFT와 메타버스, 일단 게임, 최근에 정말 이제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을 놓고 보면 안 오른 게임주들을 찾기가 진짜 더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위메이드가 먼저 상승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게임빌이라는 종목도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3만 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13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컴투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최근 보면 정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수의 이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에 좀 환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성장성이 굉장히 무한하다라는 그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지금 심리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메타버스에 진출할 거야, 또 메타버스에 진출을 하면서 동시에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 산업에도 진출을 할 거야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은 저는 이 흐름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시세는 이번 쪽은 다음 주 초까지는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시티랩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최근에 메타버스 상승 혹은 NFT 테마 관련한 종목을 선취매를 하셨거나 일찍 쫓아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보시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따 사야지 저거 사야지 하다 못 샀다가 조정이 나오면,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테마예요. 왜? 지금은 메타버스, NFT, 게임 아니면 안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수익에 목마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들 관련주들이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좀 하게끔 그러한 좀 투심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가 문제냐면 비슷한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이 아니죠. 4, 5년 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크게 붐업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 그룹주도 있겠고, 네. 신라젠이라는 그룹도 있었고, HLB라는 그룹도 있었고, 그냥 단순히 제약바이오 관련 산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그냥 너도 나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산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냥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다, 관련 테마와 엮인다, 관련 분야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뉴스만 나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상승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옥석 가르기가 시작이 될 때 시장에서 정말로 이 메타버스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꾸려야지, 단순히 이 기업도 메타버스 한다네, 이 기업도 NFT 한다네, 그런 것을 좀 쫓아가면서 매매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이미 너무 시세가 많이 나왔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올 때 관심 있게 보는 건 맞지만, 실제로 해당 기업들이 관련 기술, 관련 산업에 정말로 실제로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주식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시트랩스를 이야기해주면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이죠. NFT 관련주랑 이 게임주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메타버스도 겹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실적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럽 의약품청이죠. 레키노라 판매 승인 전망에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처럼의 상승세였는데요. 셀트리온이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4% 상승을 했고 제약은 1%, 헬스케어 2.5%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 이 먹는 치료제를 또 임상 승인 효과를 발표를 하면서 나머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이 레크로나의 판매 승인 전망 속에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네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정회원분들에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조정이 급격하게 나온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코로나19 치료제 하나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라면 당연히 경쟁사라든지 외국 글로벌 기업들의 경구용 치료제 이슈에 타격을 받는 게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는요. 셀트리온 그룹 매출의 정말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가가 뭐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만 5천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단기간 만에 30% 가깝게 빠졌어요. 이거는 오버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셀트리온은 딱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램시마라든지 허즈마 같은 신약, 그리고 두 번째는 램시마, 허즈마가 유럽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판매고를 올렸느냐 올리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주도 최근에 이 레키로나의 이슈가 굉장히 또 큰 상황이긴 한데 원래는요 레키로나보다는 셀트리온하면 램시마라든지 허즈마 같은 시밀러 약이 가장 우선시 됐었어요. 그들 신약들이 북미에서 팔린다 그래서 올라가고 유럽 시장에서 연착륙이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그렇게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허즈마나 트럭시마 같은 이 신약의 판매고만 문제 없으면 주가는 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셀트리온을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당연하죠. 램시마, 트럭시마 이게 유럽에서 잘 팔리고 눈에 보이는 분기 매출을 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힘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세 개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셀트리온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추가 팁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꿀팁이 방금 훅 지나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도 이 셀트리온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지금 저가 매수에 또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J 메탈 한번 살펴보죠. 알루미늄과 이 마그네슘 부족 전망에 PJ 메탈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PJ 메탈 오늘 5,61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중에는 6,570원까지 가기도 했었네요. 장 시초가는 6,500원. 시초가보다는 낮게 또 측정이 되었습니다. PJ 메탈 어떻게 보십니까? 마그네슘이 또 부족하다고요? 요새 이 중국발 공급난 이슈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구리, 동 거의 오르지 않는 원자재가 없을 정도? 우리나라 지금 뭐 요소수라고 하는 특정 물질도 지금 뭐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갈 만큼 다수의 원자재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좀 처해져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관련한 이 영향을 많이 받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데 PJ메탈 같은 경우에는 뭐 마그네슘도 마그네슘이지만 알루미늄 공급난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적당하게 사실 올라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팔아요. 앵커님한테 네. 붕어빵을 팔아요. 분명히 네. 이번 달에 제가 밀가루를 샀는데 한 포대에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붕어빵을 다 팔고 밀가루를 다시 사보려고 하니까 100원이었던 밀가루가 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300원을 가지고 저는 밀가루를 샀으니까 만들어서 판매할 때도 판매 단가에 조금 녹여서 뭐 과거에 1,000원에 3개를 줬다면, 아니 1,000원에 만약에 5개를 줬다면 이제 1,000원에 3개밖에 못 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판매 단가를 이제 올리면서 마진율을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그런데 판매 단가를 어쩌다 한번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올렸고 또 다음 달에 올리고 또 다다음 달에 판매 단가를 올리면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본업에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오르면 그 오른 만큼 판매 단가에 녹여서 어느 정도 판매 단가를 인상해서 기업들 마진율이 남길 수 있지만 너무 올라버리면 안 만드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가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너무 높아버리면. 그래서 지금 PJ 메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간다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마진율을 남길 수 있는 판매 단가 인상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 그래서 PJ 메탈을 포함한 다수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본업에 영향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너무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PJ 메탈도 지금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그 적당이라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조정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J 메탈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출판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 사고가 뮤직비디오가 나온대요. 이 소식에 강세라고 합니다. 스마트 스터디인 이 네이버 제페토와 손을 잡았다고 하네요. 삼성출판사 오늘 11% 상승한 가운데 37,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페토라고 하면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이는데 오늘 삼성출판사가 오늘 올랐네요. 메타버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제페토와 엮이면서 메타버스 테마의 힘이 이제 들어온 게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삼성출판사가 지금 정책주와 좀 맞물리죠. 저출산 관련주로 이제 맞물리는 그러한 상황이고, 제 인맥주들보다도 향후에는 정책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그러니까 정책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변동성이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조금 타는,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그러한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은 하루 쉴 수도 있지만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기상어라고 하는 이 동요가 정말 귀에 맴돌 정도로 한때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버전으로 이제 나오면서 한 번 더 재흥행을 하게 된다면 삼성출판사가 기록했던 고점을 한 번 더 좀 깰 수 있는 모멘텀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판사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또 하루를 보낼 수 없었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다는 이 감독의 이야기 한마디에 오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29.91%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쇼박스도 나란히 9%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1편을 뛰어넘는 2편이 있었던 작품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대체적으로 1편이 흥행을 해서 2편이 나오면 1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편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 좀 만족감을 크게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조금 깼었던 게 작품이 이제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1편도 1,000만 관객 도달했었고 2편도 1,000만 관객을 도달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이었던 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안 됐던 작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좀 보는 겨울왕국이죠. 그러니까 겨울왕국 시리즈 1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까지 정말 대흥행을 할 정도로 맞습니다. 인기가 있었다가 네. 겨울왕국 2 같은 경우에는 흥행도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그런데 그런 노래가 모습이 좀 생각이 안 나오면서. 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영화 산업하고 OTT 산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흥행을 했다 안 했다라고 기준을 잡는 게 1000만 관객을 넘었느냐 넘지 못했느냐로 좀 보잖아요. 근데 OT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 선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온 이후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오징어 게임 2가 만약에 개봉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냥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이런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에서 오늘 종목 클래스 코너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거야 님. 안녕하세요라고도 남겨주셨는데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미오빵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담 신청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물론 됩니다. 지금부터 상담 시작이니까요. 얼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저런 종목 저도 사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 종목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종목들 전문가님 톡방에서 또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이네요. 인터파크입니다. 매수가는 6,500원, 비중은 6% 담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3.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880원. 네, 종가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장중에 6,120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몇 주 전이죠. 매각 인수 때문에 매각 인수권으로 상승을 하면서 다시 또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파크? 네, 일단 뭐 인터파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드렸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드려보면 네, 좋습니다. 인터파크 뭐 M&A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오른 네.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업황의 회복, 그죠? 인터파크 하면 크게 세 가지죠. 공연, 공연, 도서, 그죠? 네, 그리고 음반, 공연, 음반, 그죠? 네. 네,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서를 좀 제외한 나머지 공연이라든지 음반, 여행 이쪽은 위드 코로나와 좀 맞물리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여행을 많이 갈 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롭게 가시는 분들은 아직은 드물죠. 많진 않죠. 굉장히 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지만 그 주가를 받쳐줄 만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아직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자라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조금은 낮은,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잘 사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비중이 전체 계좌의 50%도 아니고 5%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겨울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내년 이제 봄쯤에는 백신 접종률 증가,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 일련의 것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여행 수요가 실제로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실제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5,500원 이하에 내려오게 되면 저는
비중 5에서 10%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그냥 6,000원에서 5,800원 사이에 맞춰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데, 대신 전체 계좌의 10% 이상의 비중, 그러니까 추가 매수까지 해서 10% 이상의 비중을 담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조정은 인터파크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지수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인터파크에 제가 수급을 좀 봤는데요. 네.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기관 그렇네요. 투자자들의, 외국인 기관 네.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메이저 네. 주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는 5,500원 이하에서 만약 더 내려온다면 추매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파크를 이야기하시면서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인터파크 수급을 보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셨는데 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였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매도를 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뉴스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아는 주체들이거든요. 네. 네, 물론 뭐 그들이 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뉴스나 어떠한 공시를 좀 먼저 아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미지수지만. 이들이 사고 네.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에 매수를 하는 것이기에 네. 저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터파크 외국인과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9,75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데요. 현대바이오 오늘의 종가 살펴보시죠.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9,95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중에 21,650원까지 가기도 했었네요. 매수가는 4만 원 근처, 비중은 10%.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바이오가 경구용 치료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바이오의 대주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잠시만요. CM팜이었나요? CM팜이 맞군요. CM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 신청을 조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코로나19 하면 경구용 치료제, 화이자 같은 경우, 모더나 같은 경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에 현대바이오도 저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조금은 이제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바이오가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2만 원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고 버티다가 큰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수익을 보시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 이 투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저는 조금 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정이 좀 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 비중 50%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35,300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36,500원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네, 매수가는 45,000원이었네요. 비중이 꽤나 큽니다. 5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솔루션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네, 일단 가지고 있는 본업
이 태양광 관련해서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기술력 있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라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지만 이제 비중이 많아서 조금 문제인 거거든요. 만약에 비중이 10에서 20%였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를 하시면서 가져가세요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점에서 아마 이분이 45,000원에 사신 거는 그 마음 제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충분히 5만 원, 5만 5천 원대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매수를 하신 걸로 제가 이제 느껴지는데 그러지 못한 지금 상황이라서 다시 4만 5천 원에 올라올 때까지는 강력한 좀 재료나 뉴스 혹은 시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한번 기대감을 줬다가 그 기대를 저버리는 종목들은 실망 매도 물량이 좀 가파르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32,000원대까지도 저는 좀 밀려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봉상 지금 장기 이평선의 가격대가 딱 32,000원대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32,000원대까지는 밀려올 수 있지만 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그래도 시간은 걸릴지라도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6,25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5,8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6% 하락한 가운데 장중에 5,980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님 6,250원, 비중 15% 자꾸 빠지신다고 파랑파랑 내계자님께서 유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안 좋은 이 기업 주가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뭐 증자라든지 뭐 그러한 이슈들이 모두 해소가 됐든 수급적으로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본업에 대한 회복세는 정말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선박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선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선박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오늘 저녁부터 조립해서 내일 아침에 인도가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문을 받으면 수개월 동안 만들고 또 수일에 걸쳐서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수십일을 또 바다 건너가서 인도가 되는 그러한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는 많이 받아놨는데 그 받은 수주가 실제로 재무제표에 긍정적으로 재무적 기표에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돈을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텀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저는 충분히 시간과의 싸움일 뿐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담도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포스코입니다. 매수가는 32만 2천 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3.8% 하락했습니다. 27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된 포스코, 매수가는 32만 2천 원이라고 하네요. 비중 2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버텨야죠.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버텨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재 관련해서 중국과의 이제 계속적인 지금 마찰이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 수입을 하면서 고철 가격까지 지금 폭등할 정도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자재 같은 경우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해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국은 저탄소 정책 때문에 이 철근을 만드는 공장을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지금 이르렀어요. 당연히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또 수입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적당히 수입을 하면 우리도 매출이 늘어나서 좋지만 이걸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것도 이제 본업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동차도 그렇고 선박용도 그렇고 수요가 실제로 좀 많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급등 요인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조금은 흔들면서 조금은 지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톡방 분위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랑파랑 내 계좌님께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담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들어오시고 상담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스틴님께서는 알체라, 테리우스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눈팅 좀 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눈팅도 좋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미옥방님께서는 롯데 칠성음료, 봄날님께서는 모햄주라는 이 종목을 또 상담 신청 주셨네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파마 리서치에 대한 종목 고민이네요. 매수가는 89,830원, 비중은 10%, 오늘의 종가는 84,400원이었습니다. 7% 넘게 하락을 한 가운데 파마 리서치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뭐 오늘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절차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의 깊이가 좀 깊게 나왔는데 만약에 두 개의 경쟁사 중에 하나의 기업은 되고 하나의 기업이 되지 않다면 그 되지 않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모두 동일하게 지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나쁘고 수급이 확 쏠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서 이 부분이 해결만 잘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두 기업 모두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보톡스에 대한 품질적인 문제로 허가 취소가 난 건 아니에요. 일단 국가에서 이 출하를 해도 괜찮다라는 승인이 있은 다음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수출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너네들 이제 이 제품 일단은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좀 막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마 리서치 최근에 정말 기세가 있었죠. 이 휴젤과 함께 이 허가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휴젤은 취소 소송을 또 제기를 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휴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또 고민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그래도 굉장히 좀 개선된 실적이 나왔던 상황에서 지금 또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뉴스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알체라입니다. 매수가는 38,300원, 비중은 3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으로 해서 알체라도 소폭의 상승세 보여줬는데 0.4% 상승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38,300원. 네, 오늘의 종가는 37,750원이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이 꽤나 큽니다. 일단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이탈이 되게 되면 최근에 붙었던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서 기업의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이제 대장주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시장에서 지금은 좀 많이
소외가 됐었던 종목,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게임주들이 거의 뭐 원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츠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조금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원하고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3만 원까지의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 3만 원이라는 이 가격을 손절가로 정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손절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롯데칠성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롯데칠성 오늘의 종가 상황 13만 5,500원이고요. 매수가는 15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10%고요. 1.8% 오늘 하락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네요. 매수가는 15만 8천 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롯데칠성도 그렇고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조정이 좀 깊은 종목들이 좀 제법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그다지 이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수급적으로도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많이 밀린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기 실적이 제법 괜찮게 나왔어요. 분기 실적 제법 괜찮게 나왔는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사실 지금 우리가 롯데칠성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사이다잖아요. 겨울에 사실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이다를 비롯한 이 주류의 소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소주라든지 맥주 같은 이런 쪽은 좀 많이 늘 수는 있지만 음료 쪽은 그렇게 또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또 산업군 중에 하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일단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내려오면 손절보다는 당연히 추매라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음식료 업종은요, 단기간에 좀 시세를 기대를 하는 업종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관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에 대한 종목 고민도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오늘 1시간 정말 금방 지나갔는데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정말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